앞에서 노자가 주장하는 1, 바로 도의 개념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주가 열리는 그 순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요 일이 도요, 우주가 열리던 그 순간이라고 이해한들 요 일의 상태를 모르면 모두 뜬구름 잡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자가 설명하는 우주가 열리기 이전의 상태를 먼저 살폈죠. 바로 유물혼성, 그리고 3, 마구 섞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상태였죠. 따라서 우주가 열릴 때는 명백하게도 유물혼성이 온 우주에 펼쳐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도를 극히 순수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도를 절대로 잡을 수 없는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우주가 열리기 전과 우주가 열리던 순간을 벗어날 수 있는 도는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주가 열렸기에 현재가 있으므로 현재의 모든 것을 우주가 열리던 순간으로 되돌리면 거기에 바로 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를 만들어낸 도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만들어낸 일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뜬구름 잡듯 생각하면 도의 존재가 더 멋지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런 식의 뜬구름은 천년이 가도 잡지 못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고 우주가 열리던 그 순간을 그려봅시다. 유물혼성의 빅뱅 이전의 상태가 유물혼성의 폭발, 바로 빅뱅의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빅뱅 이전의 상태가 이후 상태로 변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그 차이점은 첫 번째로는 온 우주에 시공간이 펼쳐집니다. 두 번째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열기가 온 우주에 펼쳐집니다. 세 번째는 우주에 펼쳐진 모든 것의 본질은 유물혼성 상태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죠. 자, 시공간이 펼쳐진다. 시공간이 팽창하는 운동 특징을 청력 혹은 발산 에너지라고 규정합니다. 만약 이런 에너지 특징이 아니라면 우주가 계속 팽창할 방법이 없죠. 이런 에너지를 가불병정으로 표현하면 요 개수입니다. 물질로 표현하면 수소와 헬륨 같은 에너지죠. 성경에서는 수면 위에 계셨다 라고 표현하죠. 그게 바로 생명수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요 폭발 이전의 상태, 빅뱅 이전의 상태를 사과 하나 정도로 극히 응축된 상태라고 설명하죠. 그 상태를 노자는 바로 유물혼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였죠. 이런 무한 응축된 상태를 임수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임수의 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빅뱅 이전에서 빅뱅 이후로의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빅뱅으로 폭발하면서 시공간이 열렸다. 수기는 수시로 우주에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수기 자체가 생명수기 때문이다. 개수는 유물 혼성의 에너지다. 절대로 순수한 어떤 것이 아니다. 노자는 이 개수를 1이라고 설명했고 그것이 바로 도다. 임수가 생명수 개수로 바뀌었으니 우주의 생명체를 만들어낼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다. 온 우주를 덮고 있는 수소와 헬륨은 우주 공간을 팽창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을 퍼뜨릴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다. 두 번째가 아까 상상할 수 없는 열기가 온 우주에 펼쳐진다. 이 열기는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인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열기가 없다면 지구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죠. 열기가 있었기에 얼어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빅뱅 당시에 펼쳐진 열기는 시공간이 넓어지면서 그 온도가 낮아져 현재에 이르렀지만 그 열기의 존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살펴도 지구 내부에 이 5000도씨 이상의 열기가 있기에 지구가 얼지 않고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또 그 열기 때문에 지구 내부에서 지각 변동이 생기죠. 바로 화산 폭발, 쓰나미, 지진, 해일 이런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인간의 열기는 어디 있습니까? 온몸에 있죠. 항상 37.5도를 유지하며 그 중심은 바로 심장이죠. 인간은 열기를 활용하여 불을 발견했고 현재는 전기로 활용하며 심지어 와이파이로도 활용합니다. 또 빛을 열로 바꾸어 전기를 활용하는 태양광 사업은 확장 일로입니다. 이렇게 빅뱅 당시에 펼쳐진 열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가벌병정으로 표현하면 바로 정화입니다. 즉 개수와 정반대 속성입니다. 정화는 수렴 에너지로 물질과 육체를 단단하게 만들어 그 물질 육체 내부에 열기를 저장합니다. 보통 우주가 폭발하고 나중에 먼지와 가스층이 근 100억 년 동안 회오리를 쳤기에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그런 회오리의 특징은 정, 임, 계, 삼자가 하나로 뭉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바로 유물 혼성이자 청력과 중력이 긴장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회오리치기에 먼지와 가스층이 단단하게 뭉치고 결과적으로 우주에 물질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은하, 별과 같은 물질들이고 이런 이유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회전을 즐깁니다. 팽이처럼 돌고 돌죠. 그 이유는 바로 유물 혼성, 바로 정임계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긴장감 때문이죠. 이 정화의 이 중력작용으로 이 만들어진 물질을 무토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항성, 행성, 지구 다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는 지구로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 거죠. 무토는 이
정화의 회전력과 중력작용으로 열기를 만들어서 임수를 개수로 바꾼 다음에 무게 합을 통해서 지구의 생명체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런 걸 지구 대기라고 하죠. 이런 상태에서 지구에 생명체만 생겨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주에 펼쳐진 모든 것의 본질은 유물혼성 상태다. 도덕경을 이해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물혼성의 특징이 없다면 우주는 회전할 수 없다고 하죠. 토션 필드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1996년도에 러시아에서 주장하기를 자연계에 토션 필드라는 힘이 존재하며 자연계의 모든 현상이 회전이나 순환으로 이루어지고 물질의 밀도 관성력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회전 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런 내용을 가불병정으로 정리하면 임수 속의 정화, 개수, 바로 중력과 청력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회오리 친다는 뜻이죠. 계속 주장하는 정임계 3자가 중력과 청력의 긴장감을 유지하기에 바로 토션 필드가 발생합니다. 은하, 항성, 행성, 지구 등 모든 것들이 회전하는 이유이자 우주 본성이 유물 혼성이자 삼이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와 같으며 바로 정임계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토션 필드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세탁기, 믹서기, 그리고 하수구에 물이 빠져나갈 때 모습을 보면 이렇게 회오리 치죠. 우주의 블랙홀도 같은 방법으로 물질을 빨아들인다고 믿습니다. 이런 개념을 좀 잡아보고 도덕경 39장에 있는 노자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석지득일자, 태초에 하나를 얻었기에, 도를 얻었기에, 우주가 열릴 때 이 일자를 얻었기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과연 누가 답할 것인가? 우주 어디에도 도 아닌 것이 없다고 답하면, 그래서 그런 그 도의 정체가 무엇인데요? 라고 계속 질문하면 답하기 어렵죠. 노자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답한 겁니다. 노자는 도덕경 14장에서 빅뱅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우주 본성이 결정된다고 표현한 것을 기억할 겁니다. 또 유물혼성, 유물혼성이라는 표현으로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는 도의 정체가 바로 그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삼자가 마구 섞여서 하나다 라고 주장한 것이고,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우주의 본성은 바로 회오리다. 다른 말로 정임계다. 회전운동이다. 토션 필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우주 본성, 자연 본성, 인간 본성을 규정하기 때문이죠. 종교, 명리, 철학을 이해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죠.